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9월 5일 월드컵 예선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주 대 바레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주는 C조 내 상위 티어를 노린다. 최근 아놀드 감독이 팀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았다.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과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개가 주요 전략이다. 잭슨 어바인과 같은 기민한 미드필더들이 경기를 지배하는 한편 마틴 보일 같은 속도가 믿는 윙어들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여기에 해리 수타의 제공권 장악을 통해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수비 측면에서는 베이히의 결장이 아쉽지만 핵심 자원들이 건재하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어서 바레인은 현실적으로는 C조 내 중위권 티어에 그친다. 안정적인 수비와 역습을 바탕으로 승점을 쌓으려는 전략이 통해야 한다. 탈라지치 감독은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견고한 수비를 중심으로 한 역습 전술을 구사한다. 압둘라 유수프 헬라를 활용한 공중볼 경합과 세트피스에서의 위협적인 플레이가 주된 공격 방식이다. 중원의 카밀 알 아스와드와 모하메드 마르운의 창의적인 패스와 전개 능력은 바레인 공격의 핵심이다. 그러나 1차 압박에 취약하고 모하메드 알 하르단의 부재로 인해 중원 밸런스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호주는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전력의 우위를 점하며 상대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바레인은 수비적인 운영과 역습을 통해 저항할 것이지만 호주의 강한 중원 장악력과 다이나믹한 측면 공격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 호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일본 대 중국 경기 알아보겠다. 먼저 일본은 C조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평가받는다. 그간 지탄을 받아온 골키퍼 자이언 스즈키의 폼이 최근 급상승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외에도 수비 조직의 짜임새가 다소 껄끄러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나가토모의 경험과 이타쿠라의 수비 리더십이 융합되어야 한다는 점은 조금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그래도 나카야마와 타니구치의 좋은 컨디션도 수비 뎁스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애초에 이번 일정에서 일본이 후방 부하로 극심한 부담을 호소할 일이 많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드필드와 공격 이선에서는 엔도, 미토마, 도안, 카마다, 쿠보 등 유럽파들의 활약이 눈에 띄며 이들의 움직임이 일본의 공격 패턴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어서 중국은 C조에서 전력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는 팀이다. 일본을 상대로 수비적인 접근을 해야 하지만 공수 전반에서 기복 있는 플레이가 문제다. 특히 수비 라인의 핵심인 장광타이와 추천지혜가 1대1 방어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려된다. 공격에서는 우레이 외에 명확한 공격 옵션이 부족해 공격 전개의 속도가 느리다. 또한 중원의 중심인 왕치우밍의 부상 결장은 팀 밸런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본의 수적 우세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선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일본은 전술의 다양성, 조직력 경험에서 중국을 압도하며 수비에서의 안정감까지 갖추고 있다. 중국은 극단적인 수비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일본의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일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대 팔레스타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B조의 상위 티어로 평가받으며 상대적으로 A조와 C조에 비해 다소 수월한 조 편성에 속해 있다. 최근 소집 명단에는 과감한 선택이 엿보이며 부상으로 인한 일부 주요 자원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김문환과 권경원의 부상으로 황재원과 조유민이 대체 발탁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자원들의 테스트가 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 공격 자원과 서령우와 김민재 등 수비 자원들은 여전히 경기의 중심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기존 전력의 약 80%를 활용하여 경기 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팔레스타인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요르단, 오만 등을 상대로 최소 승점 한 점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본적인 전략은 철저한 수비와 후반 역습으로 맞서려 할 것이다.
최근 일부 팀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높은 압박과 공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역시 세암과 다바그와 같은 공격 자원으로 김민재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을 만한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칸틸라나의 창의적인 플레이 메이킹 능력은 팔레스타인이 역습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팔레스타인의 수비는 견고하지 못하지만 진흙탕 양상의 경기 운영으로 최대 한 골을 노려볼 만한 잠재력은 충분하다. 팔레스타인의 수비가 견고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역시 다득점 상황을 만들어내기엔 변수가 많아 보인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선수들을 테스트하고 3, 4선 뎁스를 체크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경기는 다소 팽팽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대한민국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우즈베키스탄 대 북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즈벡은 일선의 핵심 공격수인 쇼무로도프를 중심으로 한 공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나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쇼무로도프는 이선과의 연계를 위해 자주 후방으로 내려오지만 이는 박스 내에서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세르게예프와 같은 경험 많은 공격수의 부재도 전술적 유연성에 한계를 줄 수 있다. 중원의 슈크로프와 측면의 사이피에프가 변수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지만 전술적으로 균형을 잃을 위험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의 강점은 빠른 공, 수전환과 이선 침투 동선의 유기적 운영으로 상대의 강한 압박에도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보다는 어렵게 승기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어서 북한은 이번 예선에서 경쟁력 있는 상대들을 맞닥뜨리며 만만치 않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란,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같은 강팀들과의 대결에서 쉽게 승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전술적 접근은 철저한 수비 집중과 역습을 활용한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측면을 통한 빠르고 짜임새 있는 역습은 이들의 주요 전술이며 한광성과 리조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광용의 부재로 인해 공격의 변칙성과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 북한은 수비와 역습 패턴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빠른 전환과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와 집중력이 요구될 것이다. 두 팀 간의 조직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기 양상이 예상되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측면과 최전방에서 더 정교한 전술적 접근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우즈베키스탄이 득점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긴 했으나 북한과 같은 레벨의 상대에게는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우즈베키스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라크 대 오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라크는 2차 예선에서 6전 전승을 거두며 1위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이크발의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바예시와 자심의 드리블 능력은 확실히 위력적이다. 주포 후세인의 제공권과 함께 충분히 위력적인 공격 전개가 기대된다. 술라카와 나지의 수비 라인 역시 견고하게 작동 중이다. 3선에서 아라마리와 아민의 수비 가담을 통해 오만의 한정적인 측면 전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오만은 2차 예선에서 4승 1무 1패라는 성적으로 조 1위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전력이다. 이들의 공격은 주로 측면에서 전개된다. 알부사이디, 알무사이프리 혹은 알사브히의 드리블 돌파가 주된 득점 루트다. 다만 이라크의 수비 밸런스와 아라사니의 피지컬로는 창의적인 공격 전개는 기대되지 않는다. 수비 라인은 확실히 견고하다. 알무살라미와 알카미시는 50경기 이상 호흡을 맞춘 전력이다. 다만 이들은 베테랑이다. 이라크의 역동적인 자원들에게 속도 경쟁에서 밀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결국 빈 공간을 허용할 것이다. 이라크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만의 측면 전개가 확실히 나쁘지 않지만 창의성은 확실히 부족하다. 결국 이라크가 탄탄한 공수 밸런스로 화력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 이라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카타르 대 아랍에미리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타르는 2차 예선에서 5승 1무를 기록하며 편안하게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아피프와 알리의 호흡과 시너지 효과는 상당하다. 수려한 발 재간으로 1, 2선을 오갈 수 있는 알라위 역시 이들의 화력을 지원해 줄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와 화력 대결에서 패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최근 지속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멘데스와 살만 역시 훌륭한 수비 조직력을 선보인다. 특히 두 자원 모두 발 밑이 훌륭하고 빠른 발을 소유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압박에도 좋은 대처를 보여줄 것이다. 이어서 아랍에미리트는 2차 예선에서 5승 1무라는 성적으로 당당히 1위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알자비, 살레, 알라미리의 시너지 효과는 확실하다. 파이즈의 빌드업 능력과 더불어 충분히 위력적인 공격 전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아라타스와 베이더 역시 빠른 발과 훌륭한 발밑을 소유한 자원들이다. 카타르의 압박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모양새다. 두 팀 모두 상당히 유사한 경기 운영을 보여준다. 서로를 경계하는 만큼 생각보다 소극적인 접근이 예상된다. 결국 후방에서 볼 돌리는 모습이 자주 나오며 생각보다 지루한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